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싫고 의욕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우울증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아주 가볍게 10분 정도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10분조차 힘들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만 나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았고 덕분에 잠도 좀 더 편안해졌죠.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서 10분 걷던 것을 15분, 20분으로 늘려갔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1시간 정도 공원을 도는 게 일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한결 맑아지고 일상에 작은 활력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울할 때는 식욕이 없어 굶거나 혹은 정반대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식사를 거르기도 했고 반대로 가끔씩 폭식을 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우울감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를 꼭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애썼고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는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식습관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라면 아마 잠들기 어렵다, 자꾸 새벽에 깼어, 고생한다 같은 문제를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불면증으로 한동안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피곤해도 잠을 잘 못 자니 기분이 더욱 가라앉고 의욕은 급격히 떨어졌죠. 그래서 수면 위생을 개선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게다가 침실에 두꺼운 커튼을 달아 빛을 차단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신경 썼죠. 이렇게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나니 조금씩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상쾌함이 꽤나 달랐고 그 덕분에 낮 동안의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지낸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울감이 더 심해지더군요.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수록 제가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강해져 점점 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내가 외롭지 않구나라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노인정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도 나가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황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거나 소소한 활동을 하면서 우울감이 점차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모든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일수록 취미 활동을 찾아 몰두하는 것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되면서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지만 물감의 색이 조화롭게 번져가는 과정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꽤나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뭔가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림 대신 글쓰기, 음악, 정원 가꾸기처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줄 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까지 제공해 줍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한 번쯤은 내가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봉사활동이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봉사활동은 지역복지관에서 주 1회 정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봉사가 저에게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더군요.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여주시는 미소,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우울증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면 마음가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감사하지? 싶을 정도로 떠오르는 게 없었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조금 나았다 정도의 작은 것부터 적어 나갔죠.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작은 행복에 더 자주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부정적 사고가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생깁니다. 제가 발견한 건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정돈되고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잠시 명상에 집중하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 잔잔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명상 외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요가, 걷기 같은 활동을 통해 꾸준히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70세 무렵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웠는데 솔직히 처음엔 정말 낯설고 어렵더군요. 손주한테 한참 배워도 잘 따라가지 못해서 좌절감도 들었지만 조금씩 SNS를 다루고 동영상을 찾아보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 아직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기술이나 취미를 배움으로써 얻는 활력은 우울감을 떨쳐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혼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분명 생깁니다.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까지 병행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구나 하고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울증 극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지금까지 제가 노년기에 겪은 우울증을 이겨내면서 실천했던 10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싹 가시는 기적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어느 순간 살짝이라도 기분이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면 그게 정말 큰 희망과 용기가 되더군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노년기,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 빛이 사그라드는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다시 웃을 날이 찾아옵니다. 제가 경험한 이 10가지 방법이 조금이나마 그 길을 함께 비추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와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분께 행복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거 방식을 선택한 많은 노년층은 함께 있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노후를 지켜내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혼자 사는 노년층을 위해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해 보세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명한 노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을 가꾸어 건강한 먹거리를 얻고 절약을 위한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의 문화센터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 우리의 생활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은 노년층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책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혼자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용기를 가지세요. 돈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돌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나 가족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과 지역 사회를 믿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